허브경제TV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받고 공부 중입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높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보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바백스 부분이 있는데 아직 WHO에서 승인 요청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얘네들이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언급이 됐고, 곧바로 이제 영국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OK 사인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화살표 안에 우리나라는 언제쯤 들어올 것이냐라는 부분이겠죠.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WHO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허가가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OK 사인이 나와야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WHO에 모든 모듈을 제출을 했던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조금 선진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까지 해갖고 접종률이 많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1차 접종률이 80%를 넘었다라고 하니까 이 노바백스가 우리나라 4천만 도즈죠. 이게 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거를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접종 안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정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부스터 샷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올해는 아니라도 내년에 새로운 이제 새로운 백신을 맞을 때 활용을 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WHO에서 승인을 받으면은요, 전 세계 백신 공급 사업자인 코백스를 통해서 저소득 국가에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미국에서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좀 밀렸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내부적으로 신청에 대한 얘기는 나온 거는 없고, 그거는 이제 노바백스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결정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생산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그 11월에서 12월 경에 이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라도 4분기 매출로 찍힐 가능성은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년 1분기 매출로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여기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우리가 좀 기다렸던 부분이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실 겁니다. GBP510은 임상 1, 2상 분석 결과가 긍정적으로 면역 반응이라든지 안정성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는데, 오늘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네요. 일단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시점에서 중화항체 유도 수준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청 패널과 비교했을 때 전체 임상군 대상 분석에 따르면은요, 6배 정도가 높았고요. 일부 그룹의 대상으로 따지면은 3.6배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효소 결합 면역 흡착 검사라는 것을 통해 결과에서도 결합 항체가 완치자 혈청 대비 약 13배 정도 높았다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에도 포함했음에도 임상 1, 2상에 대한 결과는 높은 중화 항체를 유지하는 수준이 확인이 됐다 라면서 코로나19 백신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우수한 면역 원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백신, WHO에 승인이 되어 있는 백신은 4가지입니다. 5가지겠죠. 화이자가 있고, 모더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있고, 얀센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 백신이 있을 건데, 중국 백신들도 있을 건데, 그거는 좀 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기존의 코로나19 백신과 비슷하거나 우수한 면역 원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 비교 대상이 어떤 백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임상 데이터는 WHO와 영국의 뭐 이렇게 확립한 국제 표준 물질을 활용한 평가법으로 측정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완치자의 혈청은 중화항체 형성률이 가장 낮은 수준부터 가장 높은 수준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안정성 측면에서는요, 이 백신이 뭐 중대한 이상 반응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충분한 내약성을 확보한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 이 백신을 만드는 플랫폼이 노바백스랑 똑같은 플랫폼이고, 노바백스 역시 뭐 중대한 이상 반응이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좀 만들어 왔던 그 백신을 만드는 플랫폼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죠. 일단 현재 그 국제 백신 연구소와 함께 유럽, 동남아 등 다국가 임상 3상 진행을 위해서 국가별 승인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임상을 진행했던 베트남에 이어서 빠르면 이달 내에 모든 대상 국가에서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지난 8월에 첫 투약과 함께 시작한 임상 3상이 뭐 고려대, 구로병원 등 뭐 14개 임상기관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당초 계획보다 5배 정도 많은 약 500명 정도의 한국인에 대한 투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비교 임상으로 해갖고 한 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라고 하니까는 기분은 좋네요. 우리나라에서도 토종 백신이 결국은 나오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백스 퍼실리티 이외에도요, 각 국가별 허가 과정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0이 대한민국 등 세계에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전 세계 인구는 50% 정도가 코로나 1회를 접종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평균을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은 접종률이 3.9%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2차 완료까지가 아니고 1차 접종이 3.9%이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올해 맞으면 내년에도 좀 맞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기가 있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생산을 해서 이 저개발국으로 조금 돌리는 것보다는 선진국에서 미리미리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노바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백신도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로 꽉 차 있는 그 선진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남은 나라들이죠.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저개발국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랑 똑같은 백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냉장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mRNA 플랫폼으로 만든 것들은 저온 냉장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콜드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좀 한정되어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한정되어 있는 제약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위에 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보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510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도 똑같은 조건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오케이, 여기는 괜찮아. 결국은 이제 효능입니다. 백신과 지금 나와 있는 백신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90%의 화이자랑 모더나를 비교한 것이냐, 70%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비교한 것이냐, 60%의 얀센을 비교한 거냐, 50%의 중국 백신을 비교한 거냐, 어떤 거를 비교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좀 차이는 있겠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90.4%고 영국에 제출했던 거는 96.8% 정도의 그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비교 임상으로 해서 그 4,000명 정도밖에 임상이 되지 않았던 이런 약점을 어느 정도 커버치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3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임상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나왔고, 두 번째는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이 오케이 사인 나오느냐, 위탁 생산이 아니죠. WHO에서 긴급사용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영국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이 두 군데에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크게 퇴짜를 놓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제 노바백스를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좀 기다리면 되고, 얘가 올라가는 모습에 요 언저리까지 왔다가 좀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하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인을 돌파를 못 해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외인들이 어제랑 오늘이랑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부분과, 다만 이제 연기금 쪽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4일 동안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 오늘 그 사모펀드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매도 물량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긍정적인 시장이라든지 긍정적인 소식을 반영하지 못하게끔 좀 눌러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여기 라인은 저항 라인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노바백스가 WHO라든지 아니면은 영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이 오케이 사인이 나왔을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좀 높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 영역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볼 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이벤트들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는 상승할 수 있는 이벤트가 또 없죠. 상승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노바백스가 오케이 사인이 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잡히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내년 1분기라든지 아니면 4분기에 이 매출폭이 3분기보다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노바백스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나서 기대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끔 카톡 친구 추가가 가능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천천히 추가하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3분 허브리핑 좀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어떤 재료들이 움직였고 오늘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 명료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